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오늘만은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가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1,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렌즈가 작아서 안 돌아가. 잘 익는 거 맞겠지?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예측한 듯 제 인생 손에 꼽는 푸짐한 아침밥이었습니다. 그걸 다 먹었네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약 230km의 거리를 걷거나 보드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일차 일정으로 아마 오늘 중에는 강릉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의 거리는 어차피 보드는 탈 수 없는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곳 30km의 일정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그래도 유종의미를 장식하고 싶어서 강릉 도착할 때까지 이 신발로 간 다음에 마지막을 보내주려 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완만한 경사라서 타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드를 타고서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걷는 것보다 빠릅니다. 보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뭐 기본 6, 7km 이상 가니까 뭐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뭐 자전거로 가면은 뭐 임마 얘기하는데 형님 얘기하는데 아무튼 자전거로 뭐 얘기할라? 자전거로 가게 되면은 일단 부지런히 움직여서 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비어 안 돼요. 아유 자꾸 습기가. 그렇게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모른 채 보드를 타고 잠시나마 편안한 이동을 했습니다. 오, 뭐냐 이거? 매드맥스? 이야, 작가명이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다. 오, 그렇게 낭만 매드맥스의 배경이 되는 뒷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가지 테마가 묘하게 믹스된 장소였고 오토 갤러리라고 해서 슈퍼카도 몇 대 볼 수 있었는데요. 옆에 식당도 있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뭐 전망대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잠깐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큰일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이 흐리길래 오면서 걱정했던 비가 결국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보드로 이동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세팅도 다 마무리했고 그 상태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지대에서 넓게 뚫린 풍경은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표지판에 저는 이제 대관령 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감자연구소라는 곳이 있네요. 그래서 뭐
스파칩 같은 저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저 장소는 농심에서 1995년에 지은 연구소로 과자의 품질을 높이려고 여러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역시 이름은 딱 알아볼 수 있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횡계 1 교차로에서 대관령 강릉 방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침에 무리하게 마신 음료수가 문제였습니다. 산 넘어 산.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행이 쉬우면 재미없지. 약간 고생 좀 해야 기억도 많이 남으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라고. 강릉까지는 거의 쭉쭉 외길이라서 그냥 딱히 내비도 안 보고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세워버린 플래그. 살았다. 오줌 엄청 마려웠는데. 안개 때문에 여긴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으나 정류소 이름을 보고 휴게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새 까먹은 듯 식어버린 몸을 데우기 위해 따뜻한 음료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진짜 멍청하네. 아무튼 휴게소에서 먹을거리도 있고 편의점도 있으니 정비하기에 딱이었는데요.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옆에 카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강릉을 향해서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발 832m에 펼쳐진 안개는 주변 풍경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여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덕분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구조물들은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오늘만은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낮이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차량들에 더욱 주의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도 모르고 빗방울은 다시 한번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와 조금씩 굵어지는 빗방울은 점점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했고 휴게소에서 마셨던 음료수가 말썽을 부려 머릿속은 또 화장실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말없이 걷기 시작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탓에 가는 길에 있던 신사임당비도 보지 못했고 외길이라고 생각했던 탓에 내비도 보지 않고 갔더니 빠져나가는 길을 놓쳐 한참 돌아가게 됩니다. 점점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화장실로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지리며 말리는 스킬이 발동되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몇 시간이나 한 뒤에서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관광 안내소가 나타났고 급한 마음에 무거운 짐은 생각도 안 하고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직전에 지리기라도 한 거. 지금은 대관령을 넘어온 상태이고요. 어휴리? 거기 지금 관광 안내소 화장실입니다. 제가 그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음료수를 하나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져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려오기만 했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도착해서 거울에 비친 가방을 봤는데 레인커버가 위에가 제대로 안 씌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가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짐이야 그냥 빨거나 닦거나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잠깐만 눈물 좀 닦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자장비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외장하드는 딱 중간에 위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 다른 장비들도 어느 정도 닦아내니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지만 이 장면을 보고 멘탈이 완전히 나가게 됩니다. 노트북 또한 자기 주인처럼 물을 한가득 머금고 있다가 시원하게 내뱉는 장면인데요. 시원. 빠듯한 경비로 인해 저렴하게 준비한 아이템들, 전날부터 쌓아온 화장실 스택, 속절없이 내리는 장대비, 이런 문제들이 콜라보를 이뤄 하나의 인간극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띵띵띵띵. 일단은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포기하고 버스 타고 가자는 생각은 절대 안 들더라고요. 너무 늦은 선택이지만
이제라도 더 안 젖기 위해서 가방을 앞에 메고 우산까지 쓰고 있습니다. 소 잃고 애양칸 꽂히면 뭐해. 성산교차로를 지나갑니다. 도중에 만난 버스 정류장에서 어차피 우산을 쓸 거면 필요 없어진 우비 따위 벗어 던지고 복잡한 마음보다는 주변 경치를 최대한 보면서 이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이 닌겐 날 풀어주면 됐습니다. 잠깐 어이 이봐.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언덕 기울기 싫어요? 가보자.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웰컴 투 강릉.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강릉역까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강릉일까요? 도시 초입부터 커피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동네마다 다 있네. 강릉 시외 버스터미널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본점인가? 요즘에는 서로들 원조 이렇게 붙여서 사실 어디가 원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는 식당도 이런 원조와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바로 교동짬뽕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제 이 유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강릉의 교동이라는 곳에서 유명해져서 그렇게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강릉역 가는 길이 바로 교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짬뽕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아마테라스. 아무튼 교동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인지 교동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는 곳도 원조인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교동짬뽕이 이름을 알리게 된 것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네이버 로드뷰 2010년도에도 장사를 하고 계셨던 걸로 봐서 하루 이틀 장사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점답게 메뉴는 오직 짬뽕뿐.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짜장면 파거든요.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와, 진짜 인생 짬뽕이었습니다. 강릉 오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교동반점. 일단 저는 서둘러 강릉역에 도착해보고 강릉에서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할지. 원래 강릉 여행의 목적이었던 카페의 라스트 오더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상황이라 일정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요. 어떻게 강릉까지 오긴 했지만 빗물에 푹 먹혀버린 노트북과 찍 먹혀버린 다른 장비들도 걱정이라 서둘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강릉역으로 가는 여행길의 마지막은 숙박업소가 많이 보였는데 잘 곳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이 여행에도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 길의 끝에는 드디어 강릉역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두 마스코트와 함께 있는 강릉역을 바라봤는데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몸성이 자랐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1차적인 목표였던 서울역에서부터 강릉역까지의 230km의 여정을 일단락했습니다. 그렇게 강릉역에 도착한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숙소비가 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택시 타고 오늘 카페에 가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내일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게 택시로 한참을 달려 박이추 커피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 죽이네. 조금 찾아보니 특정 시간에는 박이추 선생님이 직접 로스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공장답게 여러가지 커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다가 커피를 수령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잔이 나왔다는 것, 스타벅스 톨 사이즈 정도 되려나?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12,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이 아니라 당황한 것뿐입니다. 그만큼 고급진 커피라는 것이겠죠. 과연 시내 커피는 어떤 맛이 날지 바로 마셔보고 싶었지만 바다를 보면서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하평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날씨인 터라 해변은 정말 한적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마침 비도 그쳐졌기 때문에 해변 한쪽에 자리를 깔고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셨던 파나마 게이샤는 어땠더라? 잠시만요. 적어뒀는데. 찾았다. 아마도 설명서에 적혀있는 걸 보고 비슷하게 적은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목넘김과 새콤한 향이 있으며 마치 자몽을 먹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적었네요. 자몽의 느낌이라는 게 커피에서 약간 떫은 듯 안 떫은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바다도 한참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내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하나도 바뀐 거 없죠. 그런데도 뭔가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분명하게 무언가 남은 것 같긴 하고 이걸 계기로 앞으로도 작은 목표들, 너무 거대한 거, 큰 거, 이루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작은 목표 하나하나씩 세워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강릉 여행기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했던 내 신발 고생했다. 힘내라 자샤.